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일본에게 굴욕적 외교 참사를 자처한 윤석열 행태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이 윤석열 정권은 사건 바꿔치기를 시도해 여론을 물타기 하려고 첫 번째 시도하는 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기소였습니다. 어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 등에 대해서 배임 및 뇌물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당초 4월경에 기소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본인에게 처한 상황이 너무 급박해지자 급하게 기소 카드를 꺼내들면서 분위기를 환기시키려는 전형적인 물타기성 기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종편들은 하루 종일 이 부분을 다루면서 기승전 이재명 대표를 또다시 악마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언론개혁은 첫 번째 임무일 듯합니다. 자,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기소는 지극히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처사지요. 검찰의 기소 소식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리낄 것 없는 너무나도 당당한 이재명 대표는 전날 독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입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어제는 자신의 수행 차량에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 라는 태극기 스티커를 붙이면서 독도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 포명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하나 구입해서 붙일 생각입니다.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함께 동참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동안 시들했던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민주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독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의원은 독도는 우리의 영토다. 필요하다면 문체위 차원에서 독도 방문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독도 방문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방위에서 태극기를 보고 도망치던 국임당이 또다시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국임당은 민주당이 독도를 방문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이 의석 숫자를 앞세워서 위협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독재당이냐라고 부들부들했고, 국임당의 조은희는 태극기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 특히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을 위한 방탄에 태극기가 이용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지들이 김건희를 방탄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거나 다 방탄이라고 갖다 붙이며 정치 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저들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땅인 독도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방문을 한다는데 왜 저렇게 기겁을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독재당이라는 프레임을 붙이는 것일까요? 왜 태극기만 보면 도망가기 바쁘고 태극기를 이용하는 것은 정적인 것이라고 경기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데 저들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래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교수들과 연구자 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서 시국선언을 한 데 이어 경북 지역의 퇴직교사들이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22일 퇴직교사 266명이 연명한 경북 참교육 동지회는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잔에서부터 한일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반헌법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며 윤석열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김영묘 대표는 대통령 취임 10개월이 지났는데 온 나라에서 퇴진, 파면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였냐? 아니다. 오직 거짓말과 무능, 무지 그 자체나 다름없었다. 이제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기에 탄핵만을 요구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우리 역사에서 반민주 세력과 반민족 세력은 항상 한 몸으로 안으로는 민중을 억압하고 밖으로는 외세에 굽신대면서
외세를 이용해 권력의 연장을 꾀했다. 경북 지역 퇴직 교사들은 교단에서 가르쳤던 민주주의의 원칙이 짓밟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뜻을 모아 윤석열 퇴진을 요구한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망가진 나라를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원한다. 라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대구 경북에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망가진 나라 절대 물려줄 수 없지요. 가짠치도 않은 한 놈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뒤집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퇴진을 외쳤지만 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는 퇴진이 아닌 탄핵을 외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비단 윤석열 하나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자 신문사들 일면 한번 보십시오. 자, 주제는 다 다르지만 교복을 입은 일본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온 사진들이 일제히 똑같이 일면에 도배가 됐습니다. 이 사진은 문체부가 보도 자료를 내면서 일본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수학여행을 재개한 것으로 홍보하려는 그러한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수학여행은 대대적인 일본 학생들의 수학여행이 새로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일 고교 간 정기 행사 차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진을 많은 신문사가 마치 지령이라도 받은 듯이 일제히 일면에 홍보하고 있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잘 된 것이다 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어제 뉴스타파가 윤석열의 3대 거짓말이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그 3대 거짓말 중 첫째는 내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던 성남시 도촌동 사건. 둘째, 내 아내가 주식을 했는데 손실을 봐서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다라고 말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작 사건. 셋째, 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부적절한 일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전 용산 세무서장 윤우진 뇌물 사건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 당선 무효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 같은 뉴스타파의 보도를 본 최강욱 의원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참 나쁜 정치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더한 말을 하고 싶었겠지만 최대한 자제를 한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디 윤석열 뿐이겠습니까? 나쁜 정치인 참 많지요.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의 갑질, 그야말로 끝판이었습니다. 어제 행안위에서 벌어진 이 장제원의 갑질 한번 보시죠. 윤석열 백이 든든한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원에 대한 권위의식이 쩔어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제원 씨, 저들도 누군가의 부모였을 텐데 그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선관위 사무처장, 일어나세요. 뒤로 가요. 뒤로 가세요. 사무총장 복귀하세요. 아니, 제가 국회의원 11년 하면서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하는 피감기관장 처음 봅니다. 사무총장, 뭐하는 사람이에요? 의원이 지휘하고 있는데 이석을 해요? 이러세요? 나가세요. 다른 데로. 국회를 뭘로 보는 거지 지금?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이석을 해요? 선관위는 국회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사무차장, 옆에 오세요. 총장 옆에 오세요. 누구 멋대로 거기 앉아요? 사무총장, 예.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이석을 해요? 누구랑 하고 이석했어요? 답변해보세요. 무슨 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무슨 같은데요. 오해가 있어요? 예. 제가 좀 메모 받기를 누가 메모가 있어요? 일어나세요.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이석도 된다고 메모 돌린 사람 일어나세요. 누구예요? 누구한테 메모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알아보세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진상 파악하세요. 누구예요? 뒤에 선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네, 선관위
기획재정과장 김 기획재정과장이 죄송합니다. 위원 들으세요. 위원장 허가 없이 의원들이 발언하는 도중에 이석한다는 메모를 당신이 상임위원장이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들어! 어디서 배워본 거예요 지금? 국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총장 앉으세요. 기획재정관 똑바로 세요. 과장입니다. 과장 예, 누구 무슨 권한으로 이석을 얘기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메시지를 죄송이 잘못 봤습니다. 아니라 여기 국회 직원 중에 누가 이석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저희 담당 직원으로부터 담당 직원 누구세요? 일어나세요. 담당 직원 누굽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담당 직원을 잘 보냈지만 제가 잘못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어떻게 죄송합니다. 읽었어요? 40분 정도에 위원장님께서 이석 40분 정도에 이석하라는 얘기를 누가 적어줬어요? 일어나세요. 그 직원 누굽니까?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아 가만히 있으세요. 누굽니까? 과장한테 쪽지 전달한 사람 누구예요? 기대하세요. 저 기획재정관 이름이 뭐예요? 김지현입니다. 앞으로 국회 출입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 복귀하세요, 차장. 회의 끝날 때까지 총장은 이석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